혹시 양파 지금껏 그냥 볶아서 드시기만 하셨나요? 껍질은 벗겨버리고 자르자마자 바로 요리에 쓰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믿어오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 버려온 그 껍질, 사실은 암세포를 억제하고 치매까지 늦추는 핵심 성분의 보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고혈압 약을 20년 넘게 드셨고 아침마다 숨이 차고 머리가 띵해서 앉은 채로 10분씩 멍하니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알려드린 한 가지 조리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몇 주 만에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몸이 달라졌습니다. 약을 줄이고 기운이 돌아오고 관절 통증까지 사라졌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양파 하나로 혈압, 혈당, 관절 통증,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회복시킨 진짜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양파가 약이 되는 조리법, 독이 되는 섭취법,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몰랐던 조리 섭취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심지어 평생 버려온 양파 껍질에 암세포를 억제하고 치매를 늦추는 성분이 있다는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귀한 정보를 왜 지금껏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약회사는 약이 팔려야 하고 병원은 환자가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이 불편할 수도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이 양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버려온 껍질의 놀라운 비밀. 양파를 요리할 때 껍질은 대부분 버리시죠? 저도 그랬어요. 평생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려왔던 그 껍질에야말로 양파의 핵심 성분이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우리가 그동안 가장 좋은 부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제 추측이 아니에요. 미국 코넬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한 결과로 장세포 모델에서 흡수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속살보다 몇 배 더 많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퀘르세틴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세포가 상하는 걸 막아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더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양파 껍질 추출물이 초기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론 아직 완전한 치료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버리던 껍질이 우리 뇌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다니. 그래도 껍질은 더럽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껍질은 얇고 거칠고 때로는 흙이나 먼지가 묻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초물에 담갔다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시중에서 파는 양파에는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끓는 물에 가볍게 데치거나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양파 껍질차를 만드는 거예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겉껍질 2-3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양파 꼭지 부분도 함께 넣어주세요. 여기에 계피 1조각과 로즈마리 약간을 함께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기능성도 더 좋아져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첫째, 양파 껍질을 식초물에 깨끗이 씻은 뒤 키친타월에 널어 말려주세요. 둘째, 냄비에 물 500ml를 붓고 껍질과 계피, 로즈마리를 함께 넣습니다. 셋째, 약한 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끓여주세요. 넷째,
물이 갈색빛을 띠면 불을 끄고 식힌 뒤 하루 한 컵 정도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 차가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양파 껍질 안에 황화합물, 플라보노이드, 퀘르세틴이 세 가지가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장 부담을 덜어주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서 뇌졸중이나 협심증 위험을 낮춘다는 거예요.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도 부작용 없는 자연차라는 점에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빈속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둘째, 하루에 한 컵에서 두 컵 이하로 드세요.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셋째, 혈액응고 억제제나 와파린,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고 드세요. 이제부턴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그건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자연의 약초입니다. 매일 마시는 물 대신 몸에 좋은 양파, 껍질차 한 잔으로 건강을 채워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파의 효능을 몇 배로 키우는 비밀.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요리하실 때 혹시 자르자마자 바로 프라이팬에 올리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르자마자 바로 볶았어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10분의 기다림이 양파의 효능을 몇 배로 키우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양파를 자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양파 내부에 있던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황화합물이 만나요. 그러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알리신이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강력한 항균,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에요. 세균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화학 반응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볶거나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소 반응이 일어나기도 전에 성분이 파괴되어 버려요. 알리신이 거의 생성되지 못한 채 조리되어 버리는 거죠. 아깝지 않아요? 좋은 성분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양파를 자른 뒤 공기 중에 최소 10분 이상 노출시켰을 때 알리신이 가장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10분 동안 양파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화학적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때 생성되는 게 바로 우리 몸에 좋은 활성 물질들인 거죠. 그럼 이 알리신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첫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둘째, 혈액순환을 도와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셋째, 일부 연구에서는 암세포 성장 억제에도 간접적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같은 양파인데 이런 효과를 몇 배로 늘릴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첫째, 양파를 원하는 크기로 자릅니다. 둘째, 그 상태로 접시나 도마 위에 10분에서 15분 동안 그냥 두세요. 셋째, 이후에 볶거나 삶으면 충분한 알리신이 생성되어 건강한 조리가 돼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눈이 매우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양파를 자르고 잠깐 비닐봉지로 덮어두거나 식탁 한 켠에 잠시 두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약처럼 먹는 양파가 될 수 있어요. 먹는 건 똑같은데 우리 몸에 들어가는 성분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볶아 드실 때 주로 무슨 기름을 쓰시나요? 식용유, 참기름, 버터.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은 바로 들기름과 양파의 궁합이에요.
이 조합은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 효능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궁합이라고 과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왜 들기름이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양파에는 퀘르세틴, 알리신, 황화합물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들은 항산화, 항염, 혈관 보호 작용을 해주는 매우 귀한 성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양파의 퀘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결합되면 그 항염 효과가 단독 섭취보다 두세 배까지 증가한다는 거예요. 두세 배요. 똑같이 먹는데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시는 분,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무릎, 어깨 등의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 기름진 음식은 피하지만 건강한 지방이 필요하신 분들이요. 볶는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첫째, 양파를 얇게 썬 뒤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두어 알리신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이에요. 둘째, 팬에 들기름 1큰술 정도를 두르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셋째, 양파가 갈색으로 캐러멜화되면 조리 완료예요. 넷째, 원하신다면 비트나 당근을 소량 추가해서 영양을 더해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센 불에 볶으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불 이하에서 천천히 볶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센 불로 볶으시면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들기름과 양파, 이 두 가지 식재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혈관과 장기를 보호하는 건강식품으로 재탄생해요. 매일 반찬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어요. 10분만 기다리고 들기름으로 볶는 것. 이 두 가지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양파 건강법의 완성과 주의사항.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시나요? 아마 대부분 맛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을 위한 필수 조합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고기를 구울 때 사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이종지방산,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바알사라는 복잡한 이름의 물질들이 생성되는데요. 이게 뭐냐고요? 대표적인 발암 가능 물질들이에요. 특히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된 고기는 노화와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좋은 해결책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이 발암물질의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고기와 함께 양파를 조리했을 때, 고기만 구웠을 때보다 발암물질 생성량이 약 30에서 50% 감소했다는 거예요. 절반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기 속에 풍부한 비타민 B1이 양파의 알리신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복합물이 만들어져요. 이 물질은 신경 기능을 강화하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뇌세포 에너지 대사를 향상시켜 준다고 해요.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 가능성도 제시됐어요. 즉, 고기만 먹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양파와 함께 먹으면 해독 플러스 보완 플러스 뇌 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첫째, 고기를 굽기 전에 양파를 미리 팬에 살짝 볶아서 향을 내고 함께 구워보세요. 둘째, 고기 양념에 다진 양파를 넣어보세요. 육질도 부드러워져요. 셋째,
고기와 양파를 함께 넣은 볶음 요리를 해보세요.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육류를 드실 때 항산화 식품과 함께 먹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양파나 마늘, 브로콜리 같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노화와 염증은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단백질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고기에는 반드시 양파 한 줌 잊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조리법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양파는 볶아도 되고 삶아도 되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죠. 그렇다면 가장 건강에 좋은 조리법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카라멜라이징이에요. 즉, 중불에서 천천히 볶아서 양파의 단맛과 유효 성분을 살리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양파를 요리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센 불에 후다닥 볶아내거나 물에 삶아버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파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파 속 퀘르세틴과 황화합물 등 주요 성분은 조리 온도와 시간에 따라 흡수율이 2~3배까지 차이 난다고 합니다. 특히 중불에서 충분히 열을 가해서 캐러멜 색이 나도록 볶으면 지용성으로 전환되어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아지고 소화에도 부담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양파의 퀘르세틴은 원래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열이 만나면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요. 게다가 카라멜라이징 과정을 거치면 양파의 자극적인 냄새도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조리법은 간단해요. 첫째, 양파를 얇게 썰어서 10분간 공기 중에 둬주세요. 알리신 활성화 과정이에요. 둘째, 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약불로 예열해 주세요. 셋째, 양파를 넣고 10분에서 15분간 천천히 볶아주세요. 타지 않게 계속 저어주시고요. 넷째, 갈색빛이 돌고 단내가 퍼지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볶은 양파는 그 자체로 밑반찬이 될 수도 있고 국, 찌개, 덮밥, 수프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양파를 드신다면 조리법 하나로 효능을 2에서 3배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양파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이 양파를 다량 섭취하거나 양파즙 형태로 과도하게 드실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파의 황화합물과 알리신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들 약물과 작용이 겹치면 과도한 항응고 효과로 인해 위장출혈, 코피, 멍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조합으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온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만성신부전, 단백뇨, 고혈압성 신장병을 앓고 계신 분은 양파즙처럼 농축된 형태를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양파에는 칼륨도 많고 고농축 알리신은 배설기관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파즙은 피하시고 익힌 양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세 번째는 위염, 위산역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에요. 생양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생양파를 드시면 속쓰림, 메스꺼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혈액 희석제 복용자는 양파즙이나 생양파 과잉 섭취를 금지하시고요. 신장 질환자는 농축된 양파 성분을 피하세요. 위장 질환자는 반드시 익힌 형태로 드세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양파가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를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양파는 무조건 좋다는 믿음보다 나는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라는 질문이 필요한 때예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양파 비밀을 함께 알아봤어요. 껍질 버리지 말고 차로 우려 마시기, 자른 후 10분 기다려서 알리신 활성화하기, 들기름과 함께 볶아서 흡수율 높이기, 고기와 함께 먹어서 해독 효과 얻기, 카라멜라이징으로 영양 성분 극대화하기,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섭취하기.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실천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매일 버리던 양파 껍질 하나, 10분의 기다림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양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거예요. 이제 양파는 그냥 양파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니어 키다리 등대였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